자, 리딩의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간은 121번부터 130번까지 총 10문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5문제씩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자, 121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품사가 서로 다르죠. 그런데 자, 요 deligh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품사가 서로 다른 것의 수준으로만 아셔서는 안 되는 단어고요. 자, 반드시 그 쓰임새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delight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특징은 뭐예요? 자, 바로 타동사다. 사람의 감정은 스스로 형성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서양의 철학적, 종교적 그런 어떤 뿌리에서 나온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urprise는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 delight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죠?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답니다. 그래서 감정의 타동사는 반드시 사람을 목적어로 취하게끔 돼 있어요. 물론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대신에 회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매출의 결과가 그 회사를 기쁘게 했다. 뭐 이런 식은 가능한 거지만 그거는 의인화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튼간에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자, 이제는 이 감정타동사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그 뭐냐면 사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물이 자, 비동사의 보어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물은 어땠을까요? 특정 감정을 유발시켰을까요? 특정 감정을 유발당해서 느낄까요? 유발시켜서 자,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사물과 함께 ing가 함께 잘 쓰여요. 감정동사는. 그러면 이제 사람을 설명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어떤 거죠? 특정 감정을 유발당해서 느끼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ed가 오게 됩니다. 대단히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되죠? 자, 바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은 스스로 뭐뭐를 하고요. 사물은 뭐뭐를 되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물이 오게 되면 ed가 오게 되고 사람이 오게 되면 ing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감정의 동사는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보어로서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하죠.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설명하는 상황이지만 직접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어떻죠? 예를 들어 트립이 왔어요. 트립이 왔습니다. 자, 근데 그 여행이 피곤한 여행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여행은 피곤함을 유발시킨 것이기 때문에 피곤한 여행 이렇게 얘기하면 tiring tri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피곤함을 유발당해서 느끼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tired trip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tired person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어로 설명을 하던 아니면 직접 명사를 수식하는 상황이 되던 간에 상관없이 형용사의 임무는 명사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관계든 직접 수식을 하든 상관없이 사물은 ing로 사람은 ed로 수식하는 것이 이 감정의 유발동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이러한 상황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문제죠. 너 오늘 어떠니? 나 피곤해. 자, 그 여행 어땠니? 그 여행 피곤했어. 한국말로는 여행도 피곤했고 나도 피곤했거든요. 수업도 지루하고 나도 지루한 거거든요. 하지만 영어로는 수업은 지루함을 유발시킨 것이기 때문에 자, boring class가 되는 것이 맞고요. 자, 사람은 자, 지루함을 유발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bored person이 맞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감정동사와 관련된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딱 펼쳐지고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 문제에 접근을 해보면요. 자, 요거는 지금 A, B, C, D의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품사적 접근을 하는데 뒤쪽에 또 다른 동사가 올 수는 없겠죠? 따라서 delight라고 하는 동사는 제거하시고요. 자, 여기는 지금 명사로 수식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be 플러스 보어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어는 주격 보어니까 누굴 설명해요? he를 설명하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이 기쁘다가 되려면 기쁨을 유발당해서 그 감정을 느낀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기쁨을 유발시키는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이제 C가 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자,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ing 있잖아요. 이 i는 원래는 타동사의 ing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앞쪽에서 배우셨다시피 ing가 완전히 형용사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동사의 ing는 95% 이상이 완전히 형용사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형용사처럼 목적어 없이도 막 쓸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자, 거의 유일하게 딱 2개가 그런데요. 아, 3개가 그런데요. impressing과 자, 그다음에 scaring, 여기에 나와 있는 delighting, 요 3개는 형용사로 쓰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는, 누구누구를 무섭게 하는, 누구누구를 감동시키는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 바로 자, 다른 감정 동사들의 ing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delight는 자, delighting에 해당하는 그런 자, 감정을 유발시키는 의 느낌의 형용사가 누구예요? delightful. 그래서 party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즐거운 파티라고 할 때 delightful party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impressing을 쓰지 않는 이유는 impressive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이고요. scaring을 쓰지 않는 이유는 scary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감정 동사들은 자, 그냥 ing가 누구의 역할을 겸해요? 형용사의 역할을 겸합니다. 그런데 자, 요 delight와 impress와 scare는 ing가 형용사의 역할을 겸하지 않습니다. ing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앞쪽에 party 같은 단어가 이제 주어로 이제 나왔다라고 했을 때 party가 즐거움을 유발합니다 라고 할 때도 형용사 자리에서는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얘는 안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만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는 문제에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면서 자,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stated 하셨습니다. state는 말하다, 진술하다고요. 앞쪽에 규정 따위가 주어로 오게 되면 명시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저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사람이 기뻐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자, 기쁨을 유발당해야 그 감정을 느끼죠. 자, 그렇기 때문에 ED가 답이었던 것이고요. 뭐 하게 돼서? 일하게 돼서. 뭐로써? 바로 MC가 되겠습니다. MC는 원래 이거 줄인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쓴 겁니다. MC 이런 식으로 쓴 것이고 Master of Ceremony라고 해서 진행자를 우리가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MC로서 자, 그렇게 일을 그죠? 하게 되어서 자, 그 사람이 굉장히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fundraiser에서라고 했어요. 다가오는 fundraiser인데요. fundraiser는 뭐죠? 자, 바로 요거는 기금 모금 행사가 되는데요. 자, 누구를 위한? 자, 바로 orphanage가 되겠습니다. orphanage는 고아원이죠. 고아원의 자, 기금 모금 행사의 MC로서 자, 작업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되어져서 굉장히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B와 D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자, B, D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만약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에서 만나시게 되면 딜라이팅이 기쁨을 유발시키는 건데 이건 왜 답이 안 되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헤매시면 안 돼요. 얘는 자, 딜라이팅 파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감정동사의 대부분의 ing는 반대로 요 세 아이를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사물을 설명하는 일반 형용사로 다 전환이 돼 있으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22번째 문제로 가시면 A, B, C, D는 품사가 서로 같지 않죠? as soon as는 접속사입니다.
자, 의문사에 ever가 붙으면 복합관계사라고 했죠. 왜는 부사니까 복합관계 부사고요. 복합관계 부사는 자, 부사절만 이끕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도 이끌지만 복합관계 부사절은 부사절만 이끌게 되고요. No matter when이에요. 언제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딱 보니까 주어 동사 앞쪽에 명사만 하나 딸랑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절을 이끄는 아이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rather 되는 말이에요.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인데 자, 이 than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기 때문에 이하의 명사만 와도 되고 주어 동사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according to는 전치사죠. 수거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출처 혹은 규정 따위가 있으면 자, 규정의 근거, 출처와 근거를 나타낼 때 무엇에 따르자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사용되는 전치사예요. 출처와 근거의 전치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business sources라고 해서 업계의 소식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source는 원천이니까. 자, 그것이 지금 제시가 돼 있고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명될 거예요. 뭐로? 새로운 CEO로 지명될 것입니다. 어디에? 이 회사에. 뭐 하기 전에? 바로 그 금주가 끝나기 이전에 자, 바로 지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자, 출처와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의 소식통에 따르자면 자, 지명이 될 거랍니다. 이런 내용이 성립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라고 하는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정답 C번으로 확정합니다. 다시 한번 자, 문제를 풀 때는 접근 방식 자체가 먼저 품사적 접근을 통해서 자, 구조가 성립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소거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출발하시면 훨씬 더 답을 쉽게 낼 수 있다. 반복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가시면 A, B, C, D는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as와 as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형용사랑 부사만 들어갈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명사와 명사를 비교할 때는 어떤 품사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A가 B보다 더 커요. 그러면 형용사 가지고 명사를 비교할 때는 형용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누구밖에 없어요? 형용사. 또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를 비교할 때는 뭘 가지고 하나요? 자, A도 달리고 B도 달려요. 그런데 A가 B보다 더 빠르게 달립니다. 라고 하면 결국은 부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것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으로 사용되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 형용사와 부사밖에 없다. 따라서 as와 as 사이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와 부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형용사나 부사가 단독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형용사나 부사를 포함하는 덩어리 어구가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갑니까? 부사가 들어갑니까?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거랑 이거를 빼세요. 쟤네들은 추가된 겁니다. 자, 그럼 쟤네를 빼고 나면 정상적인 어순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나오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동태 동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특별하게 5형식 동사로 인지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3형식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부사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선택지를 뭘로 줄여요? 형용사나 부사로 줄여야 되고 자,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원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ER이나 EST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quick는 EN이 붙었잖아요. 자, EN이 붙으면 무조건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빨라지다, 빠르게 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이 자리에 넣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긴 하지만 as와 as 사이에 무슨 놈의 자, 원급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다, 부사 자리다의 논쟁은 아주 쉽게 격파됐고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남아있는 건 원급은 부사밖에 없구만. 그리고 얘는 그러면 자, 뭐가 된다? 일반적인 3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서 1형식이 된 것이고 따라서 1형식의 동사 뒤에 부사가 오는 게 맞죠. 이렇게 또한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려면 여기 선택지를 뭘 줬어야 돼요? quick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줬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quick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quick은요 옛날에는 형용사로만 썼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부사로도 써요. 그러니까 quick이 누구랑 같아지는 거죠? quickly하고 뜻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quickly가 들어가도 되고 quick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사로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quick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지 구성이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아시면 야, 출제자도 참 힘들겠구나. 선택지 만드는 게.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답 C번으로 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as와 as, 뭐 혹은 then 이런 것들이 오는 상황을 시험장에서 만나시게 되면 걔네들은 어차피 비교 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먼저 까세요. 이렇게 까고 나면 결국은 정상적인 문장에 지금 수동태 동사 다음에 뭘 지금 어떤 품사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좀 더 고급스럽게 가면 as와 as 혹은 뭐 그죠? 사이에는 뭐밖에 못 들어온다? 형용사나 부사밖에 못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바로 지울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아주 빠르게 C번에도 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오늘 해설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컨테스턴트는 컨테스트의 참가자예요. 자, to get the highest score possible.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갖다가 얻게 되는, 그죠? 예, 누굽니까? 얻게 되는 그런 컨테스트 참가자. 요 ANT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참가자들에게 있어서는 코र्스가 어떻습니까? 자, 완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그 코र्스가 마무리가 돼야 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 자, 그런 컨테스트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코र्스가 좀 가능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뭐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겠죠. 자, 추가적으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것은 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able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highest possible score라고 써도 어순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저렇게 써도 되고요. 보통 최상급과 함께 possible을 쓰면 보통 강조적인 의미의 형용사로 쓰이는 거니까 그 점도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가능한 가장 높은 score라고 할 때 이 자리에 빈칸을 주고 형용사 possible을 정답으로 찾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지금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ble형 형용사는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최상급과 함께 강조적 개념으로 자주 쓰이는 형용사다 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3번의 해설은 마무리를 짓고요. 4번으로 갈게요. ABCD의 선택지를 보면 품사가 서로 다르죠. limit는 품사가 뭐예요? 요거 동사명사 동일형이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군요. with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없잖아요. 명사처럼 생긴 게 누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명사는 동사 구조이기 때문에 뭐뭐뭐를 제한하다라고 하면 뒤쪽에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A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시면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의 가격이네요. 오일의 가격이 예상됩니다.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죠. rise는 반드시 자동사로만 쓰고요. 그 다음에 raise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타동사로만 쓸 수 있으니까 영어는 자타동사로 함께 쓰는 단어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또 나중에 분명히 이 자리를 비워놓고 rise와 raise를 같이 주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테니까 자, 꼭 rise와 raise는 구별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하죠.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뭐 없이? limit 없이. 그러니까 한도 없이 그냥 쭉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within the next 5 years. 향후 5년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124번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12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여기 어떤 품사가 들어가 있지 또 골라볼까요? 자, 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sales numbers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더와 명사 사이에는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그럼 형용사 누구 있어요? 여기 ed밖에 없네요. 근데 다시 한번 무작정 ed에다 답을 쓰지 마시고요. 자, 이것이 의미 성립이 되는지를 꼭 따져보시라 그랬어요. sales number가 수정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수정된 sales number, 자, 매출의 그런 수치라고 보는 것이 뭐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복합명사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revise는 참고로 개정하다, 수정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해석하고 요 문제도 마무리 지을게요. 미팅이 연기가 될 건데요. 언제까지 연기가 될 건가요? 자, 바로 수정된 그런 매출의 수치가 계산이 될 때까지는 자, 그렇게 연기가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또 130번까지 10문제 하기로 저랑 약속했는데 전반부의 강의가 지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잠깐 좀 브레이크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자, 또 다시 집중적으로다가 126번부터 130번까지 5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집중적으로다가 126번부터 130번까지 5문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다 ing고 뜻이 다르죠. 어휘 문제일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associating은 연관시키다. 물론 자동사로 쓰면 연관되다의 뜻도 있지만 주로 타동사로 쓰고요. preventing은 뭐뭐를 막다, 예방하다. replica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replica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서양 문화의 영향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프로야구도 이제 많이 보러 가시고 하는데 프로야구에 이제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유니폼, 저지라고 하죠. 사실은 유니폼이라고 안 하고 그 운동선수들이 입는 상의, 그래서 우리가 저지라고 하는데 저지를 많이 사서 입어요. 우리가 야구장에 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여러분들 입고 응원하시죠. 저희 지금 그 카메라 감독님은 두산 베어스의 팬이고 저는 이제 LG 트윈스의 이제 팬인데 오늘부터 이제 두산과 LG가 용호 상박에 경기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그 운동복을 이제 사게 되는데 그 운동복이 사실은 선수들이 입는 그런 진짜 운동복하고는 조금 달라요. 재질이 선수들이 입는 건 굉장히 비싸죠. 그거를 우리가 모조품, 복제품이라 그래가지고 레플리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학생들도 저는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시라고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제가 뭐 LG 트윈스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야구를 야할 못들 있잖아요.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LG 트윈스 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젊은 학생들, LG 트윈스가 오랫동안 침체기였기 때문에 젊은 팬들이 없어요. 그래서 LG 팬들을 모집하는 차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레플리카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레플리카가 그래서 모조품이에요. 레플리케이트는 그래서 여러분들 복제하다의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야구장 가시거나 혹은 야구 경기를 보실 때는 그 운동복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응원하거나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거 레플리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토익에도 간간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frustrating, 실망시키다. 요거 감정 유발 동사거든요. 보자마자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크레이그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어요. 뭐를요? 자, sudden discovery. 자, 돌연한 발견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었는데 그 행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make 다음에 행위 명사가 나오게 되면 자, 그때는 make를 뭐라고 번역해요? 하다라고 번역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문을 통해서 일반화시켜 볼까요? make a decision 뭐라 그랬어요? 결정이라고 하는 행위를 막 만들어내니까 결정하다예요, 그게. make a call, 전화하다. make an appointment, 시간 약속하다.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make a payment, 지불하다. make an announcement, 발표하다. make a discovery, 발견하다예요. 그러니까 돌연한 발견을 갖다가 이 사람이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 그 이전부터 그때까지는 flaw가 되겠습니다. flaw는 흠결. 됐죠? 흠결이에요, 흠결. 그러니까 디자인의 어떤 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날개 디자인의 결함과 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엔지니어들을 실망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목적으로 지금 엔지니어를 취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동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의 진행형 동사를 구성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며칠 동안. 그러니까 요 사람이 발견을 했길래 망정이지 갑자기 그거를 발견할 때까지는 멘붕이었단 얘기예요, 전부 다.
그죠? 디자인의 결함이 엔지니어들을 실망시켜 왔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상 가장 적절한 동사는 D번으로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뭐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가 이 사람들을 복제한다든가 연관시키는 건 의미상 적절치 않겠죠. 2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still부터 at last까지 품사가 달라요. 자, still은 보통 부사로 많이 쓰죠. 여전히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after는 전치사 접속사로 씁니다. at last는 자, 결국이라고 하는 부사죠. eventually의 뜻이고요. as for는 여러분들 그 토익에서는 중요한 단어예요. as to 그 다음에 about까지 해가지고 자, 뭐뭇에 관해서라고 하는 뭐뭇에 관해서라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retirement age 앞에 지금 명사가 지금 죄송해요. 전치사가 들어가는 것이 옳겠죠? 왜냐하면 intend라고 하는 타동사가 나와 있는데 뒤쪽에는 이미 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이 전체가. 근데 continue는 또 타동사기 때문에 working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사가 지금 단독으로 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치사로 막아줘서 수식어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구조상 적절하다. 따라서 자, 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품사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제거해낼 수 있을 때 훨씬 더 빨리 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시면 요거는 이제 주제를 나타낼 때 뭐뭐에 관련해서라면 이런 뜻이고 요거는 지금 시점을 주로 나타내겠죠. 언제 이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Only a few of the employees. 자, 직원들 중에 소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곳에. 텍스타일즈는 섬유회사를 의미하네요. 섬유회사 직원들 중에 오로지 소수만이 that year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that year가 바로 뭐예요? 그들이 의도하고 있다. 무엇을? 요 전체 목적어입니다. 뭐를? 자, 일하는 것을 지속하기를 의도하다. 계획하고 있다 이거죠. 언제 이후에도? retirement age 이후에도. 이해됐죠? 그럼 대다수는 어때요? retirement age가 지나면 일을 안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시점을 나타내는 자,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정답을 B번으로 쓰시는 것이 옳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28번째 문제입니다. streaml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택지로 떴어요. 요거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죠. 자, 최적화하다. 혹은 간소화하다. 혹은 능률화하다. 원래 streamline이 형용사로 쓰여가지고 유선형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닥침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자, 의미가 확장돼서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됐고 토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런데 품사가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정하셔야겠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빼고 나니까 맞죠? for 다음에 reques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왔고 그 목적어 아니에요 지금. 맞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수식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지점 있잖아요. 지점 사무실로의 트랜스퍼. 여기서 트랜스퍼는 명사로 쓰였어요. 앞에 뭐가 있으니까. 전근을 요구하는 데 대한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장 구조 분석할 땐 다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동사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since는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동사 자리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A냐 D냐의 문제인데 자, 동사의 어법 문제는 뭐죠? 수태 시제. 숫자를 따져보니까 어때요? procedure 단수입니다. S 붙었어요? 자, has예요. 괜찮잖아요. 태입니다. 이거 능동, 이거 수동이죠? 자, streamline은 뭐예요? 타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수동의 구조를 수동의 구조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답으로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가능성이 염려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streamline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가능성은 수험생으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선택지로 쓰였고 얘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몰라요. 자동사면 얘가 답이에요. 왜?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니까. 근데 타동사면 얘가 답이에요. 왜?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이럴 때는 확률 게임으로 갑니다.
타동사가 많아요? 자동사가 많아요? 타동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 답을 쓰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런 자, 꼼수도 여러분들이 하나 배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D번으로 확정하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해석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그런 지사 사무실로의 전근을 요구하는 데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최적화가 되었고 능률화되었고 간소화가 되었다.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있었기 때문에,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뭐에 대한 불평입니까? 바로 어려움입니다. 그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불평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자, 능률화, 간소화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29번 가죠? ABCD가 말이에요. 다 형용사 아니에요? 뭐 그러면 컴마가 나와 있어서 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형용사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분사구문이면 결국은 앞쪽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맥상 적절한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이 약속의 핵심이잖아요. 그거를 단축화해서 줄여서 쓰는 게 분사구문의 묘미이자 자, 그것이 재미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결국은 요거는 결국 어휘 문제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여기 형용사 자리 아닌데 하고 당황해하지만 않으시면 되고 요 문맥상 알맞은 접속사만 잘 집어넣어 주실 수 있으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선택지에 대한 의미만 여러분들 잘 아시면 되잖아요. necessary는 꼭 필요한, eligible 이라고 하면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런 뜻이고, renowned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유명한. 자, 그 다음 prepared는 준비된 이런 뜻 아닙니까? 어차피 품사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문법적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럼 왜 부사 자리에 형용사가 왔느냐? 이거 어휘 문제인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 핵심이 바로 알맞은 접속사 집어넣기가 되겠습니다. variety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양함이죠. 종류입니다. wildlife, 야생의 다양함, 그죠? 요것이 되겠고요. necessary는 필수적이다. eligible은 적합하다니까 문맥상 적절치 않죠. 자, renowned는 뭐예요? 요것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be famous도 for를 취하죠. 마찬가지로 renowned도 for를 취해요. 그래서 for 이하 때문에 자, for 이하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야생동물의 다양성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숲이 어떻습니까? 뭐가 됐어요? 가장 유명한 자, 지역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전체 주 안에서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건 생략된 접속사가 because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딱 좋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C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요게 129번이라는 걸 고려를 하면 보통 이제 10번대 문제였으면 여기 선택지에 renowned가 안 나오고 똑같이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더라도 뭐가 나왔을까요? famous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후반부로 오면 올수록 이렇게 자, 선택지로 주어지는 단어들의 난이도가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정보를 하나 더 드리면 뒤쪽에 있는 전치사 for는요. eligible도 되게 잘 취하고요. prepared도 굉장히 잘 취해요. 근데 서로 의미는 다르죠. renowned 다음에 for가 나오게 되면 for 이하로 유명한, for 이하 때문에 그죠? 자, for 이하로 유명한 거예요. eligible이 나오게 되면 자, for 이하에 적합한 거죠. 자, prepared가 나오면 for 이하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for의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자, 뒤쪽에 전부 다 for를 잘 데리고 나오는 형용사들로 사실은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30번으로 갈게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면 품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profit은 이렇게 ed가 붙은 걸로 봐서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명사로 쓰면 이익이고요. 자, 동사로 쓰게 되면 누구누구를 이롭게 하다. 득되게 하다. 그 다음에 자동사로 쓰면 뭐뭐로부터 이득을 보다 라고 하는 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자,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품사 정리 다 했으니까. 자, that 이하가 뭐예요? 이거 접속사잖아요. 그리고 얘 뭐예요? 동사가 이미 있고 키가 주어네요. 그리고 이 to는 뭐예요? 그러면 to는 뭐예요? maximizing 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동명사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뭐뭐를
극대화하는 데 대한 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리는 동명사의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요거는 형용사 역할을 하겠죠. 앞에 있는 주어로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자, 지금 여기는 목적어 자리예요.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정답은 D번이 되는 것이죠. profitability라고 하면 수익성이라고 보겠습니다. profit하고는 달라요. profit은 이익, 이건 수익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택지 중에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건 D번밖에 없기 때문에 자, 간소하게 정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 마무리 짓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that 이하에 동의합니다. 자, 키는 이제 열쇠, 중요한 점 이런 게 되겠죠. 뭐에 대한? 바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대한 키는 바로 중요한 점은 바로 뭐다? 획득하는 것이다. 뭐를 획득하죠? 여긴 지금 자, 목적어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목적어입니다. Many new customers가 되겠어요. 많은 새로운 고객을 자,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비교 구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고객들을 획득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Treat them well. 그들을 잘 대접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뭐 130번의 해석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Part 5의 자, 세 강에 대한 해설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뭐 이제 30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점점 이 강의를 오늘 처음 본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 점점 이제 내가 조금 좀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구나 싶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태까지 내가 문제풀이를 해왔던 방식과 전혀 다르구나. 그러면 여태까지 문제풀이 해왔던 방식은 뭐죠? 최적화가 안 돼 있었던 방식이라는 거죠. 시간이 다소간 걸리더라도 적응하시고 극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제시한 방식대로 가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함정은 다소간의 연습과 숙달의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새롭게 선택지를 보게 되면 막 품사부터 막 사전을 여러분들이 뒤져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선택지로 등장하는 단어들은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시면요. 야, 신기하네. 내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게 맨날 나오네, 선택지로. 요렇게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